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과장 광고를 원하시는 의뢰인들이 가끔 계셔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한테 선임을 하면 뭐가 다르냐라는 걸 막 뭐라 그럴까, 막 독촉해서 물어보십니다. 막 체근을 하세요. 자, 빨리 얘기해보세요. 빨리 최다은 변호사, 나 지금 다른 변호사들한테도 막 다 알아보고 있고, 나 최 변호사님 유튜브 다 봤고, 최 변호사님한테 하면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다른 변호사님은 뭐 그걸 몰라서 안 하나요? 제가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거를 다른 변호사님은 모를까요? 제 생각에는 알 것 같은데? 알면서 안 하거나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런 건데, 저한테 너는 뭐가 달라? 빨리 너를 선임하게끔 너를 빨리 어필해봐. 너를 빨리 광고를 해봐 라고 체근을 하시면 저는 그런 전화 굉장히 불쾌하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를 믿고 맡겨주신 분도 아닌데 막말로 저한테 찾아와서 얼굴을 마주하고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한두 군데 전화하시겠어요? 근데 왜 제가 그런 분한테 막 저랑 꼭 하세요. 저는 막 그럴 필요 전 전혀 없다고. 제가 얼마 해드릴까요? 제가 왜 그래야 되죠? 자,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의뢰인들은 오시는 거고, 아니면은 다른 데 가시면은 되는 거고, 그거는 서로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요구하시는 내용이 가장 많은 게 뭐냐면요, 합의예요. 합의. 자, 저는 합의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자, 1심까지는 합의가 안 됐는데 항소심에서 최 변호사님 선임하면 합의 됩니까? 자, 빨리 합의가 된다고 말하세요 라고 저는 들려요. 모르죠. 합의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자, 합의는 피해자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케이스들을 봤잖아요.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님을 제가 직접 아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모르더라도 제가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조금 이제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전혀 모르는 분이 선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선 변호사가 선정이 안 돼 있는데 국선 변호사든 뭐든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피해자랑 직접 뭐 연락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도 있죠. 자, 원칙은 피해자랑 직접 연락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피해자가 저한테 연락을 하거나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피해자 마음이에요, 합의는. 다만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정식 절차로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국선 변호사 선정을 공판에서 요청을 합니다. 아니면 수사 단계에서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거나 아니면은 국선 변호사 선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수월해지죠. 왜냐하면 한 단계는 넘은 거니까. 그런데 피해자 변호사가 없어.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합의할 생각이 없으니까 국선 변호사도 안 하겠대 라고 하면 사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 피해자가 누군지 아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의 뭐 부하라든지 뭐 직장에서 아니면 동료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사실 알 수는 있겠죠. 연락처든지. 그런 경우에 걔는 합의를 안 하겠대. 안 하겠다고 말하고 변호사도 없어. 연락도 안 받아. 그런 경우에 우리 변호사님이 바로 직접 연락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항상 말합니다. 그거 문제될 수 있다고. 그거 문제될 수 있어요. 재판부에서도 단호하게 얘기하고요.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요. 피해자가 만약에 원하지 않는데 피고인 측에서 변호사가 연락을 해서 자기가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다 라고 한다면 탄원서를 써서 낼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엄벌을 탄원하는 거죠. 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연락해서 그분이 옳다구나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의뢰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달라거나 하면은 정말 정중하게 연락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 책임은 사실 본인이 지시는 거고, 왜 나중에 그 탓을 어떻게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냐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제가 편지를 써서 보내죠. 저는 여자 변호사이고 합의를 위해서 지금 저희 의뢰인이 좀 피해자분이랑 소통하기 조금 편하도록 여자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있으니 혹여라도
뭐 피고인 측에, 피의자 측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를 통해서 하세요라고 제가 명함도 보내고 편지도 써서 보내고 굉장히 송구스러워하고 있고 사죄를 드리고 있으니 저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좀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전달을 합니다. 저도 피해자 대리를 할 때가 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상대방 변호사가 저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면서 합의를 부탁드리는 경우를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할 때 피고인이든 피고인의 가족분들의 사죄문 뭐 그런 부분을 직접 손으로 적어서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 편지를 얹어서 보내면서 합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렇게 여러 번 사정을 하고 하는데도 합의를 안 해준다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난 변호사님을 선임하면은 뾰족하게 합의를 해줄 줄 알았는데 왜 안 해주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만약에 내가 피해자다 아니면은 뭐 내 딸 아니면은 내 와이프 아니 우리 엄마가 만약 피해자일 때 뭐 당연히 남성분들도 피해자일 수 있고 하기 싫은데 변호사가 연락해서 합의하세요 하면은 화가 나겠어요? 아니면 난 합의할 생각이 1도 없었는데 갑자기 변호사가 합의하라고 하니까 합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정말 합의하게끔 마음을 움직이게끔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지금 이 피고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가족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걸 적어서 보냈는데도 피해자가 1도 안 움직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피고인이나 피의자 측이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면 피해자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통상 피해자들은 피의자나 피고인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해자의 사정은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나를 때린 사람이 있어. 나를 막 때렸어. 나를 막 때려가지고 내가 입원을 했고 나 팔도 부러졌고 막 이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뭐 노모를 모시고 있대. 와 갑자기 눈물 난다. 나는 합의해줄 생각이 1도 없고 저 녀석이 깜빵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는 제가 깜빵에 안 갔으면 좋겠고 쟤의 미래가 좀 밝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합의 생각이 있었으니까 피해 회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걸 보면서 용서의 이유로 될 수는 있겠죠. 편지 받으니까 그쪽도 좀 안타까운 사정인 것 같고 저도 저희 부모님이 지금 편찮으신 상황이라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합의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하죠. 물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였을 가능성도 없진 않겠지만 그 정도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합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저한테 빨리 저는 그렇게 들려요. 너는 빨리 합의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해. 빨리 나한테 합의할 수 있다라고 말해. 라는 식으로 저를 막 강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피해자가 합의하기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변호인이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똑같이 하거든요. 전화 상담하면서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못하는 거죠. 저희는 계속 읍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죠. 아니 최 변호사님은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하겠다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지금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를 선임하시면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면은 합의를 못 하시겠지만 저를 합의하시면 합의를 할 수 있어요 라는 거짓말을 제가 왜 해야 되죠? 변호사는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위로를 드리려고 상담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귀한 돈을 받아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합의를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합의를 하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억지로 걔를 끌고 와가지고 지장을 막 찍어서 합의를 시키나요? 그건 또 다른 범죄인데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편지도 써서 보내고 피해자 변호사님한테 매주 전화해서 정말 안타까운 사정을 정하면서 정말 변호사님 저도 진짜 당연히 변호인도 합의하고 싶어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합의되면 좋죠. 왜냐하면 우리 의뢰인이 원하니까요. 내가 합의를 못하면 계속 전화하고 오늘 전화 안 하면 내일 전화하고 계속 내가 피해자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합의 의사가 없다네요 하면 네 점점 막 이렇게 문자 온단 말이에요. 카톡 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 보면 기분 좋겠어요? 저도 빨리 합의하고 싶고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몇 번 얘기하지만 전 점쟁이가 아닌데 어떻게 결론을 딱 장담을 하듯이 말을 합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 프로다운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정말 합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들으나 마나한 소리일 수는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 제가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에게 자,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합의는 언제 됩니까? 수사 단계에서 아직 피해자가 합의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데 변호사님 합의해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 걸립니다. 자, 합의를 하시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그거를 각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간은 언제까지냐? 항소심 선고시까지. 합의가 효력이 있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게 항소심 선고시까지만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항소심이 뭐죠? 1심, 2심. 자, 수사 단계 1심, 2심. 대법원 빼고요. 그때까지 피해자는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항소심 선고 직전에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빨리 합의해주면 되게 좋죠? 되게 좋기는 한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 고소를 해놓고 빨리 합의를 해서 돈을 받게 되면 꽃뱀 프레임이 씌워진다고 좀 잘못된 인식을 우리 사회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친한 분이랑 식사를 하다가 들은 얘긴데 이런 사회, 우리 사회, 자, 자본주의 국가든 아니면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보상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자,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면은 보상이 되나요? 제가 피해자 대리를 할 때도 우리 의뢰인한테 말씀드려요. 돈으로 합의금 받으세요. 변호사님, 이게 합의금을 받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돈 받으세요. 피해 입으셨으면 돈 받는 거지. 왜 그거에 대해서 죄악시 하시죠?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받는 게 뭐 나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사회는 돈 받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의를 구현하려면 합의를 해주면 안 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하기 싫을 수 있죠. 합의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그건 그분 또 자유예요. 근데 합의를 하고 싶은데 돈을 받는다는 게 세간에서 나를 어떻게 볼지가 두려워서 못하겠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성범죄의 경우에는 뭐 꽃뱀이네 뭐네 막 그렇게 막 혹여 주변에 지인들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더더욱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피해자분들이 항소심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니면 제가 막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 경우에 합의를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보통 빨리 상대방이 합의하겠다라고 하고 금액만 맞으면 보통 피해자들은 빨리 합의를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합의를 해버리면 더 이상 내가 이 건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합의 안 하면 계속 합의해달라고 전화 올 거고 연락 올 거고 막 이럴 텐데 귀찮잖아. 자, 내 일상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합의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빨리 합의를 해버리면 야, 쟤 저런 식으로 합의금 장사하는 거나 뭔가 이렇게 이상한 풍토가 있어. 우리나라에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고민하는 모습, 계속 다음 주에 합의할 건데도 이번 주까지 엄벌 탄원서 내고 피해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의뢰인한테 설명을 드리기에 항소심 선고 전까지 시간이 들 수 있으니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각오하셔야 됩니다. 당장 합의가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제가 사건을 해보니 통상 사건들이 그러했습니다 라는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랑 합의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근데 통상 항소심에서 합의를 많이 해주신다. 저희 사무실을 스쳐갔던 사건들을 봤을 때 항소심에서 합의되는 확률은 거의 90%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봤을 때 한 90% 이상은 특히 좀 이렇게 케이스가 보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합의를 안 해줄 것 같은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할 것 같은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이거 합의해줄 거예요. 합의해줄 건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랬는데도 뭐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변호사님, 뭐 90% 합의된다고 했잖아요.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제가 이래서 이런 장담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답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저보고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 결국 끝까지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죠. 제가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죠. 자,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을 확률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내가 오늘 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으면 그게 100%인 거고 안 죽으면 0%인 거지. 수치라는 거는 제가 객관화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지 이 사건에서 90% 합의가 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사건이 합의되면 100%고 안 되면 0%인데 다른 사건은 합의 잘 된다면서요. 그러게요. 이 피해자는 안 해준다네요. 끝. 이건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요. 사건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처음부터 저랑 하셔야 합의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라고 저한테 거짓말을 하게끔 유도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말 안 좋아합니다. 합의는요, 저랑 하시든 누구랑 하시든 본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님한테 하시면 되고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도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으면 합의가 되는 거고 합의 의사가 없으면 합의가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다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하는 거고 합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직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을 하고요. 제가 직접 편지도 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랑 똑같은데 그럼 내가 널 왜 선임해야 돼? 전 최선을 다한다고요. 끝. 저를 한다고 해서 확률이 높아지는지는 그건 전 모르죠. 그리고 그런 걸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의뢰인한테 거짓말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에서 합의가 되는 케이스도 있고 아닌 케이스도 있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